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최성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라는 직책 외에도 한국생애설계협회라고 하는 데서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자다 보니까 국제학회가 있는데 그 국제 노년학 노인의학회라고 하는 데에서 유엔에 파견하는 그런 대표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고령화 사회는 뭐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를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한 40년 가까이 이 고령화 사회, 또 노인 문제, 또 노후 생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정부나 또 서비스 현장에서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 활동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학회에 관련된 활동도 하고요. 또 국제학회 활동도 하고 또 정부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문도 했었고요. 그 중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1기, 2기 위원으로 역할을 했었고요. 또 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고용복지수석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부 공공기관에 또 대표로 일하기도 했는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생애설계와 시간관리라고 하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 끝무렵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령화 사회의 이제 의미하고 고령화 사회가 어떤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하는 걸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고령화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하고 또 심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 사회만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발전을 많이 또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같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면에서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같이 올 이제 미래 사회의 영향 또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영향도 같이 살펴보고 또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러면 개인적인 대책이 우리가 뭔가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걸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평균 기대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아주 원래 의미로 말하면은 출생 시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 그게 길지요. 출생 시 평균 기대 수명. 그렇게 하니까 기니까, 그냥 평균 기대 수명, 더 짧게는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령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제
노인 연령이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따라서 노인들의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인구 중에 노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노인 인구 수가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 노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사회를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령화 사회란 말이 일반적인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세 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7%에서 14%까지 되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 14%에서 이제 20%까지의 그 사이면은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어가면은 이제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잘못 알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유엔에서 그렇게 분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그렇게 분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유독 그런 분류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엔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나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그 노인들의 비율이 15.7%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고령 사회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노인 인구 증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의미 중에 하나가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평균 수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기대 수명 안 그러면 더 길게 말하면 출생 시에 기대하는 평균 기대 수명이다 이렇게 그 의미가 있고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2017년부터 2065년까지 이제 5년 단위로 해서 쭉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평균에서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것이 그것이 여자의 평균 수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빨간색으로 된 거는 남자의 평균 수명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초록색으로 된 거는 남녀의 나이를 평균해서 얘기한 건데 사실 남녀의 나이에 평균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을 얘기할 때 남자 평균 수명, 여자 평균 수명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202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성의 평균 수명, 출생시의 평균 수명은 86세, 남자는 80세 조금 넘었고 평균하면은 물론 83세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45년 후인 제일 마지막에 2065년이 되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여성은 92세 정도가 될 거고 평균 수명이 남자는 88세를 조금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평균으로 말한 거니까 이 100세가 되는 사람도 큰 숫자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파랗게 이렇게 화살 표시를 해놨는데 이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노후를 잘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아까 평균 수명이라 하는 것은 출생 시에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제 금방 태어난 애, 예를 들면 2020년에 태어난 가난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하는 거를 기대하는 나이가 그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년, 60년 산 사람인 경우에도 기대하는 이 나이에서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를 기대하는 나이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 나이, 어떤 나이에서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제가 중년 나이라고 볼 수 있는 40대부터 해가지고 쭉 100세까지를 나이라고 남녀별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뭐 55세인 경우에는 현재 남자인 경우에는 27년을 더 살고 여자인 경우에는 32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60세인 경우에는 이제 남자는 23세, 여자는 27세 이렇게 더 살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평균 수명이 다르고 또 기대하는 수명이 다 다릅니다. 그 남자가 왜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으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여튼 남자가 여성보다는 4, 5년 또 5, 6년 정도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자가 주로 이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도 혹시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이 부인께서 앞으로 더 오래 사실 걸로 생각을 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앞으로 이제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지 하는 생각을 꼭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 수명에다가 적어도 한 10년은 더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100세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 좋고요. 그리고 적어도 내 평균 수명에다가 보통 사람의 평균 수명에다가 10년 더 산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을 잘 준비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인 인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우리 전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면은요, 아동에 해당되는 나이, 이거를 이제 유소년 인구라고 그럽니다. 뭐 아동 인구라고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나이에 해당이 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를 생산 가능 인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은퇴해서 일하기도 어렵고 또 일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도 있고 그런 나이 이제 노인에 해당이 되는 나이죠. 그걸 이제 노인 인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소년 인구는 보통 0에서 14세 이하를 유소년 인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은 제일 위에 파란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 정도 이렇게 이후부터는 계속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를 안 낳기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건 초록색 부분은 뭐냐면 유소년 인구예요. 예, 아동 인구죠. 아동 인구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이게 빨간 선을 한번 보세요. 빨간 선은 뭐냐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예요. 노인 인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현재 보시면은 우리가 노인 인구가 지금 15.7%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쭉 늘어나가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45년 후인 먼 미래입니다만 65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65년이 되면은 노인 인구가요. 생산 가능 인구를 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래서 부양을 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그 일 안 하는 사람을 뭐 아동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지죠. 노인 인구만 해도 노인 인구보다는 적어지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일해가지고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부담이 너무 커지겠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거다.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큰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 대비하는 데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국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복지가 할 수 있는 한계도 많이 생기고
또 정부가 계속 세금을 늘려서 복지에 충당하기도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책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 좀씩 얘기를 했는데 이제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 좀씩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노인 인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어떤 그 계산 수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실제로 노인 몇 명을 부양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쉽게 말하면 먹여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 밑에 분모, 이제 우리가 이제 분수로 얘기하면 분모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이제 노인 100명이 부양해야 될 노인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먹여 살려야 될 노인 인구는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명이 일을 해서 한 사람 노인을 부양한다 그러면 큰 부담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35년에 되면은 48이니까 100명이 일해서 48명을 부양을 해야 되니까 두 사람이 생산 가능 인구 두 사람이 일해서 노인 한 사람 먹여 살려야 돼. 그럼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2065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럼 이제 100명이에요. 그렇게 100명이 일해서 100명으로. 그렇게 일을 한 사람이 일해가지고 한 사람 노인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부담이고 가족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런 사회가 될 거다. 한번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개인도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국가도 개인한테 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권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꼭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보면은 이제 뭐 인구가 늘어나고 좋은 점도 있기는 있는데 보면 대충 다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노인 오래 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그다음에 사회에 부담이 되고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 고령화 사회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 안 하고 별로 그거 좋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노인이 되면은 뭐 옛날처럼 70세가 되면은 고려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말도 아닌 얘기고요. 그러니까 계속 오래 살기 위해서 인류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인류 사회가 계속 노력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의학도 발전하고 뭐 오래 살려고 그러면 뭐 온갖 약이 다 나오고 뭐 무슨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래 살려고 하는데 오래 살려고 노력했는 결과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회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사니까 뭐 선진국은 좀 덜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이제 노인에 대해서는 별로 노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생각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인류 사회가 발전을 해가지고 그 노력했는 결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결과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대로 지금 재앙이다, 뭐 리스크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재앙이나 위험이 되고 있어요. 이 좀 모순적인 말 아닙니까? 인류 사회가 오래 살려고 노력했는데 노력한 결과를 보면은 재앙이 되고 리스크가 되니까. 그래서 참 이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노력하고 국가가 같이 노력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축복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의 고령화 사회,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는 부정적인 사회가 아니라 축복된 사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생애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오래 산다고 그러면은 그 이제 노후 기간이 길어진다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노후 기간도 길어지죠. 인생 전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힘들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또 뭐 부담도 주고 그다음에 힘없고 뭐 능력 없고 이런 어떤 그런 인상을 가진 노후 기간이 길어만 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도 물론 조금은 길어지지만은 더 건강한 기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새 나이를 보면은 자기 나이에다가 곱하기 0.7을 하면은 현재 나이다. 옛날보다 우리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잘 아시죠? 10년, 15년 전에 비하면 우리가 한 10살 정도 건강이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야 되고 또 행복하게 보내야 될 그런 기간도 훨씬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노인이라고 얘기할 때 나이가 지금 현재 우리는 뭐 65세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65세를 노인이라고 그러면은 요새 아마 저는 대부분의 그 어르신들은 아마 기분 나빠하고 또 어떤 사람을 화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노인 그러면 이제 70, 또 80,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10년 후에쯤 되면은 아마 80이 돼야지 노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때 돼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노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없고 병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없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기간이 연장이 아니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또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65세부터 노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현재 지금 60세가 이제 법적으로 정년이죠. 우리나라 이제 정년이 법으로 만들어진 거는 지금부터 뭐 몇 년 안 돼요. 2017년에 법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뭐 정부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도 이제 60세가 돼야지 퇴직을 할 수 있게 되고 60세 전에 당신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퇴직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이유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래서 60까지는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정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아직도 그러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직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부터 사실은 보면은 노인이 된다고 그래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뭐 하는 역할이 사회적으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그림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생의 기간을 한 8단계, 8개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중년기 이후에는 중년기에서 바로 노년기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노후 기간은 시작하는 이 나이가 좀 이렇게 뒤로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를 조금 더 앞으로 당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60에 퇴직한다 그러면은 60세 기간 60대, 70대 그리고 60에서 70대 말까지 20년 기간이 이제 새로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기간이 없고 바로 이 40세에서 65세까지를 중년이라고 그러고 65세 되면 이상 넘어가면 바로 노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노인 기간 또는 노인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퇴직하고 뭐 관계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60부터 70대 말까지 6070 기간 동안 20년은 이제 장년기다. 장년기라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장이라고 하는 말은 길다는 장자의 뜻도 되지만은 그 장이라는 의미는 어른이라는 말도 됩니다. 실제로 어른으로서 아주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 활발하게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고 또 사회 공헌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장년기를 하는 기관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노인이라 그러면은 80부터가 이제 노인이 아니겠나 80부터 이제 100세까지 산다면 20년 동안 노후 기간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정년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법으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또 정부의 조사인 것도 그렇고 민간기관에도 조사인 것도 그렇고 40대 말에 퇴직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요. 현재
체감하는 거, 실제로 느끼는 거는 40대 말에 퇴직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도 이게 이제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잘 정착이 되면은 이제 5년 이내쯤 되면은 앞으로 2025년쯤 되면은 60세 정년은 이제 모든 그런 일하는 일터에서 다 보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는 정년이 자꾸 연장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외국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고령화 추세를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60세에서 정년이 65세로 갔다가 그다음에 70세로 갔다가 이제 쭉 연장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년이 없어질 거예요. 정년이 없어진다면 이상할지 몰라도요. 외국은 선진국은 정년을 없앤 지가 벌써 오래다. 미국은 한 30년 전에 정년을 없앴어요. 그럼 정년을 없애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완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70, 80이 돼도 일하고 또는 뭐 80 넘어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위주로 해서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도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6070을 더 건강하게 보내면서 지금부터 중년기 이후부터 남은 30년, 40년 또는 50년 기간 동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까지만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